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한번 기초 소묘를 같이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정물은 바로 원기둥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도형들을 배우고 있는데 그 중에 원기둥은 굉장히 활용도가 좋아요. 자, 여러분, 원기둥 하면 어떤 것이 생각이 나나요? 네, 맞아요. 선생님 앞에 있는 컵도 원기둥이고요. 이런 컵들도 원기둥이고, 아니면은 이렇게 다양한 주변 생활 속 사물들, 이런 것도 원기둥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과자 상자라든지 캔 콜라, 그리고 정확하게 원기둥 모양은 아니지만 병 같은 것들도 원기둥에 기초하고 있는 도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원기둥 어떻게 그리면 좋을지 한번 오늘 같이 알아봅시다. 자, 먼저 원기둥의 형태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봐야겠죠? 자, 원기둥의 투시는 어떻게 주면 좋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다 대답을 하고 있죠? 선생님은 마음속으로 대답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자, 먼저 원기둥의 투시는 과하게 줄 필요는 없어요. 양옆을 최대한 평행하게 잡아주고, 그다음에 아래쪽 면, 위쪽 면을 너무 윗면이 많이 보이지 않게 적당히 눕혀줍시다. 정물을 그릴 때는 투시를 많이 주지 않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대충 위치를 한번 잡아봤어요. 어떤가요? 지금 아마 처음 도입부에서는 좀 삐뚤삐뚤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정물이든 중심선을 잡아주면은 그림을 그리기가 훨씬 쉽겠죠. 특히나 전체적인 정물 화면을 구성해야 될 때 대충의 크기, 그 다음에 중심선들을 좀 잡아두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원기둥은 어느 부분이 그리기가 힘들까요? 잘 생각해 봅시다. 다 대답했죠? 자, 원기둥은 양쪽 옆에는 평행만 맞춰주면 되고 가운데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울 게 없어요. 근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윗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면의 중심선도 한번 잡아줄게요. 윗면이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여러분 구할 때는 가운데 중심선을 잡아놓고 여기 이렇게 길이를 맞춰가지고 동그랗게 돌리기만 하면 됐었죠. 하지만 어때요? 원기둥을 만들 때는 여기에 투시를 주어서 전체적으로 삐뚤지 않았지만 투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타원을 만들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단순히 구를 만들 때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이쪽 돌아가는 면, 아랫면, 윗면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고요. 이 아랫면과 가장 아랫면, 이 타원의 아랫면과 물체의 가장 아랫면이 또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만 잘 맞춰준다면 여러분도 쉽게 원기둥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한번 맞춰 나가봤어요. 자, 선생님이 항상 말을 하지만 언제든지 물체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형태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특히 소묘에 있어서는 말이죠. 왜냐하면 소묘는 면으로 물체를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점점점 정확하게 형태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림자는 앞쪽도 살짝 빼주세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길에서 서서 자기 그림자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느 쪽에도 그림자가 없는 경우는 없어요. 앞쪽에서 빛이 오더라도 앞에도 그림자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하겠죠. 빛의 방향을 설정을 할 텐데, 자, 앞에서 이렇게 온다고 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만 오는 빛만 주면 굉장히 물체가 인위적이겠죠. 물론 그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앞에 만약에 커다란 스포트라이트가 빛을 이렇게 발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자연적인 빛은 어떨까요?
앞에서 오는 빛을 연출한다고 해도 뒤에서 오는 빛도 있고 위에서 오는 빛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빛은 어디에나 존재하니까요. 때문에 그림자를 앞에도 살짝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잘 이해하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기본적인 형태가 잡혔으니까 한번 물체의 어둠을 한번 깔아볼게요. 자, 여러분 물체의 어둠을 깔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 그랬죠? 네, 맞아요. 물체의 어둠이 만약에 3분의 1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3분의 1 기준점을 잡고 그림자까지 같이 처음에 한번 묶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체에 따라서는 중간면까지 같이 묶어줘도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한번 쭉 어둠을 묶어나가는 것을 보여줄게요. 자, 이렇게 어두운 면을 한번 묶어주었다면 이제 중간면도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중간중간에 스케치한 것을 정리해주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중간면까지 한번 쌓아줘 보는데요. 어때요? 중간면까지 가니까 원래 주었던 어두운 부분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죠? 자, 그 부분을 이제 점점점 더 한번 잡아볼게요. 근데 대신에 어둠을 잡을 때는 봅시다. 지금 원기둥이라고 해서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겠죠, 옆으로. 이렇게 쭉쭉쭉 돌아갈 텐데 이런 식으로 돌아갈 텐데 여기가 일정하게 빛이 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반사광이 생기기 때문이겠죠. 자, 원기둥의 반사광은 어떻게 생길까요? 자, 이쪽 뒤에서부터 오는 어둠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서 오는 어둠이 하나 이렇게 당겨지면은 약간 이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이 위쪽에서부터 삼각형 균이 만들어지는데 그 위쪽이 가장 어둠이 맺히고 아래쪽으로 와서 점점 풀어지는 거예요. 풀어지다가 아래쪽에 가장 어두움 중에서 밝은 반사광이 생기고 그 반사광 아래쪽으로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그림자가 맺히는 부분을 살짝 잡아주고 그 다음에 뒤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전체적인 톤이 잡혔으면 이제 외곽 정리와 함께 밀도 그리고 톤, 형태 정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강을 해줘 볼게요. 특히 원기둥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끝부분의 처리를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어렵다기보다는 좀 약간 예민한 부분이죠. 그래서 뭔가 약간 깔끔하게 정리하다가 약간 살짝 선이 두꺼워진다거나 좀 삐져나간다거나 하기 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끝부분 외곽선 처리를 잘 한번 해줘 봅시다. 너무 많이 정리하다가 형태가 깎아 들어가거나 아니면 어두움이 너무 딸려 올라가거나 하지 않도록 한번 조심조심 정리를 깔끔하게 한번 해봅시다. 선을 길게 물체의 특성에 맞게 길게 써주는 것도 좋고요. 길게도 써봤다가 또 가로선도 충분히 써도 되는데 대신에 가로선을 넣을 때 계속 끝까지 같은 방향의 가로선을 넣지 말고 그 물체가 돌아가는 방향에 맞춰서 점점 꺾어지는 가로선을 넣어주면은 조금 더 물체가 돌아가는 느낌을 쉽게 잘 내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오늘 원기둥 어땠나요? 그릴만 했나요?
자, 이번 시간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응용편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 제출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꼼꼼하게 제출해준 친구들이 있어서 선생님이 매우 기뻤어요. 자, 이번에 원기둥이었던 만큼 좀 주변에 쉬운 원기둥 물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흔히 보는 물통 같은 것도 좋고요. 특별히 무늬가 많이 있지 않은 것으로 한번 골라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겠죠. 한번 봅시다.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머그컵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은 다양한 머그컵이 있는데 선생님 빨간 애가 마음에 드네요. 빨간 애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러분 집에도 컵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투명도가 있는 거 하지 말고 우리 아직 질감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자기가 한번 투명한 컵 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어렵지 않은 걸로 머그컵이나 종이컵 같은 일단 투명하지 않은 재질로 한번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선생님은 이 빨강이를 한번 선택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응용해서 컵까지 한번 그려봤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원기둥 그리기 많이 어려웠나요?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 과제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